자, 208페이지 보죠. 그 중개보수 부분입니다. 중개보수하고 실비 부분. 자, 그 208페이지 보니까 중개보수의 당연성 하고 나오죠. 그래서 중개보수 지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개업공개에서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중개보수는 어떤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뭐로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상인으로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뭡니까? 개업공개에서 하면 이거 어떤 자격을 갖는다? 상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으로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209페이지에 보면 청구권의 발생과 행사 소멸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요게 발생되는 시점과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 그 다음에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은 언제?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어떻게 한다? 발생된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발생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받느냐? 행사되는 시점은 다시 행사의 요건과 그 다음에 시기,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행사 요건은요, 중개가 완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개 완성이란 개념이 뭐였죠? 중개 완성이란 계약 체결이죠. 자, 중개 완성은 뭐 하는 거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 자, 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이라고 그러죠. 계약이 체결되면, 그럼 누구에 의해서 계약 체결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뭐가 된다? 중개가 완성되는 부분이고, 자, 그 조건이 돼야지만 일단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중개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 중개의뢰, 즉 중개계약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판례상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시면 이런 플랜카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요 지나오면서도 많이 있던데, 임대, 뭐, 몇 층, 35평, 몇 층에서 몇 평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010 이런 식으로 들어가 플랜카드 붙여놓죠. 이거 누가 붙여놓는 거예요? 건물주가 붙여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물주가 지나가다가 한번 보면 원하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이렇게 붙여놔요. A라는 건물주가 붙여놓습니다. 자, 근데 이제 B가 개업공개사가 갑에게 뭐 하는 거다? 이제 상가 임대차 의뢰를 한 거예요. 사무실 임대차를 했는데 갑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옆 사무실에 건물에 있는, 자, 여기 A가 이런 거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이 아무 연락 없이 B를 데리고 A한테 쫓아갑니다. 그래서 A와 B가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갑은요, A로부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보수 받을 수? 예, 없습니다. 자, 왜 없을까요? 예, 즉, 이 A와 갑 사이에는 뭐가 체결되지 않았다? 예,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 A는 갑에게 너한테 의뢰한 거 아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과 거래를 하긴 했는데 너한테 내가 의뢰해서 온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판례서 이거는 일단 뭐가 없기 때문에 A와 갑 사이에서는 뭐가 없다? 예, 중개계약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개보수 요건은 일단 중개 완성이지만 그 중개 완성 조건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중개계약이 체결돼 줘야지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다시 원칙과 그 다음에 또 예외로 나눠지는데요.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 자, 원칙은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한다. 약정에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이때, 자, 이 중개보수는 언제 행사한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는 뒷부분에 있지만 한꺼번에 여기서 일단 설명합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행사의 요건, 중개 완성이 되면 그 요건이 된다. 그 이전에는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기본 요건이고 그 시기는 원칙이 있다면 원칙은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한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 받는다. 이런 약속하면 이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예외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언제예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 언제다? 잔금 지불 시점이었죠. 자, 그러면 소멸되는 시점이 있었죠. 소멸되는 것은 자, 개업공개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해제된 경우 자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이건 뭐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계약 깨졌다? 개업공개사 때문에 계약 깨진 거죠. 그럼 중개보수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것은 자 아직 못 받았다면 받지 못하고요.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네, 돌려줘야지만 된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그 소멸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두 문장이 나왔었는데요. 자, 요 문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요거 갖고 보죠. 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OX.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네, 요것도 X다. 둘 다 X. 자, 아마 1월달에 공부하셨던 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둘 다 X다? 자, 여기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고의 과실이라면. 자, 없다, 있을 수 있죠. 뭐 아니라면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둘 다가 모두 틀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은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고, 중개보수 한도 보죠. 한도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주택과 주택 외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일단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주택 외에 두 가지 한꺼번에 몇 개 있는데요. 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보죠. 중개보수 한도 보겠습니다. 주택은 국토교통, 자, 이때 주택은 뭐까지 포함되는 거? 부속, 토지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주택은요, 뭐까지 일단 포함되는 거? 예, 뭐까지 포함되는 거? 예, 일단 부속 토지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때 국토교통부령은요, 자, 매매와 그 다음에 교환은 1천분의 9구, 1천분의 9,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얼마다? 1천분의 8, 1천분의 8 이렇게 했어요. 자, 매매 교환은 1천분의 9고 임대차도 1천분의 8. 요게 어디에 정하는 거? 어디 정하는 거?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령 하면 뭘 얘기하는 거?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이었죠. 자,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했죠.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다? 각 부서장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부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담당 부서의 명이 붙으니까 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서 만드니까 국토교통부령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요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자, 지금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213페이지 잠깐 보세요. 213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서울특별시 조례 안 나오죠? 자, 조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죠?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서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디 거 봐줘야 돼요? 시도 조례죠. 그러니까 원주시 조례 봐야 돼요? 강원도 조례 봐야 돼요? 네, 강원도 조례를 봐줘야지 되죠. 자, 시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뭐 개업공개서 통해서 의뢰해가지고 거래됐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강원도 조례가 있으니까 뒤지면 나와요. 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됐습니다. 자,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 OX 틀립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조례는 광역조례와 그다음 뭘로 나눠진다? 기초조례로 나눠지죠. 광역조례는 특광도 조례죠. 시도조례고 기초지자체조례가 뭐예요? 시군구 조례죠. 그러니까 자, 아까 금방 얘기했던 자, 강원도 조례와 그다음에 또 원주 조례 무슨 조례 적용한다? 강원도 조례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 잡아내기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주택 부분이 자,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 부분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때는 주택 요율을 일단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 면적이 2분의 2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뒤에 21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주택에다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주택 부분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 한다? 주택 요율을 정한다. 그러니까 복합 건물이죠. 자, 여기에 1층과 2층은 상가입니다. 그 다음에 3층과 4층은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상가, 주택 딱딱 반이죠. 그럼 이거 뭐 적용한다? 이 전체를 갖다가 거래한다면 뭘 적용한다? 네, 이거는 일단 딱 2분의 1이죠. 그럼 뭘 적용? 주택 요율을 적용하죠. 자, 이제 요게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주택외의 대상물 있죠? 주택외의 대상물이 있습니다. 주택외의 대상물이니까 뭐예요?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주택외의 대상물은 자,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뭐 한다? 시도 조례가 아니고요. 뭐 한다 그랬어요?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자, 매매, 그 다음에 또 교환,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등까지죠. 이 등, 임대차 이게도 등 있죠? 그럼 임대차뿐만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있죠? 자, 지상권 설정하는 거 알선해줘도 여기에 이 요율을 적용합니다. 등이 적용하네요. 자, 그러면 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1,000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은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면서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죠. 자, 주택의 대상물은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면서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자, 이거는 시도 조례고 이거는 협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택은요, 매매 교환 1,000번에 9, 임대차 1,000번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택 외에는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모두 해서 어떻게 한다? 1,000번에 9 이렇게 되죠.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주택 부분이 주택 부분 말고 자, 요 주택 외의 대상물은요. 자, 자기가 받을 중개 보수 요율에 대해서 요율표에 명시하라. 요율표에 명시를 하고요.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초과 수수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어디다 명시한다? 요율표에 명시한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주택 외의 대상물에만 적용됩니다. 이거를 주택에다가 집어넣으면 틀려요. 자, 요거는 어디에 집어넣는 거? 주택 외에만 일단 적용되는 거다.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요율표 명시하라. 자, 요율표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라 그랬죠? 걸어둘 거 뭐 있었죠? 등자, 수업 이렇게 했죠. 등 뭐예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수, 보수, 요율편 대표, 그 다음에 업무부정 설정을 이랬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요율표
사무실에 걸어둬야 되는데 거기에 자 주택 외에는 우리 집은 몇 프로 받겠다라고 명시해야 되고요. 그거를 명시한 것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쓸데없는 규정입니다. 이거는요. 자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최대치로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안전을 보면서 주택에 대해서 물은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그럼 최대치로 몇 프로 받아요? 1,분의 9. 몇 프로? 0.9%죠? 그런데 우리 집은 다른 집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0.6% 받겠다. 뭐 이런 토지는 0.6%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명시해놨습니다. 명시해놨다면 자 이렇게 유일표에 명시해놨죠? 그러면 0.7%, 8%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0.7%, 8%를 받을 수 없고 그러려면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초과수수. 아까 배웠던 금쟁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을 유도하는 규정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 말고요. 자 일단 어떻게 알아? 0.9%로 명시해 놓습니다.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깎아서 온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요. 중개보수는 더 받는 게 문제지 덜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 어떻게 하라? 하라 그랬으니까 자 명시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율에 대해서 유일표 명시하여야 하며입니다. 하여야 하며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의무죠? 명시해야 하며 자 초과해서 안 되든지 명시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명시하라? 이걸로 명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택 외에 여러분들 교재는 섞여 있는 건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조건이 있죠. 오피스텔 조건이 일단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요? 상하수도시설을 갖춘 입시 부엌이 있어야 주면 되죠. 자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욕시설이 있어야지면 되죠. 자, 그래서 욕실이 있어야지면 된다. 자, 그러면 보죠. 오피스텔인데 일단 아마 화장실 없는 오피스텔 없겠죠?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가보신 분 설마 화장실 없는 저기 뭡니까? 이런 상가 건물처럼 공동 화장실 쓰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욕실 대부분이 아니고 아마 오피스텔에 샤워 시설 안 돼 있는 오피스텔 없을 거예요.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샤워기만 돼 있으면 욕실이에요. 꼭 욕조가 있어야지만 욕실이 아닙니다. 욕조가 있어야지만 욕실이 아니라 화장실에 같이 뭐가 붙어 있다면 화장실에 샤워기가 붙어 있다면 일단 욕실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 85제곱미터 이해야 된다. 면적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면적이 얼마 이하? 85 이해야 되고요. 부엌이 있어야지만 되죠. 자, 부엌의 조건이 뭐죠? 부엌의 조건. 일단 상하수도 시설 갖춘, 뭐 여러분들 교재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부엌. 당연히 상하수를 갖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싱크대가 있어야지만 되죠? 싱크대. 그게, 물로 상하수를, 진짜, 위에, 싱크대 뭐가 있어요? 싱크대 위에. 수도 있죠? 이게 상이고, 그때 뭐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 갖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싱크대가 일단 전제 조건을 갖춰줘야지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싱크대는 위에는 수도가 있고 밑으로 해서 수채로 넘어가는 데 있겠죠. 자, 그래서 상하수도 있을 갖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싱크대가 그냥 덜렁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위에 아래 이게 다 연결되지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부엌이 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 취사시설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가스. 요즘은 가스 시설 그걸로 안 하고요. 뭐 전기로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도 있더만요. 오피스텔 같은 데도 그런 게 있대요. 그 전기 저거 있죠 왜? 자 그걸로 어쨌든 그게든지 그거든지 간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사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어떻게 한다?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 부엌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싱크대, 상하수설 같은 싱크대만 딱 있다. 이거는 일단 부엌 아니죠. 그 다음에 취사시설만 있다. 이건 부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다 하나씩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85 이하이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 욕실 있다. 이게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이죠? 자,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매매 교환은 그 다음에 교환은 어떻게 되고요? 1천분의 1천분의 5.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등은 어떻게 된다? 1천분의 4 이렇게 되죠. 1천분의 4 이렇게 됩니다. 1천분의 4. 여기에서 협의해서 받아라. 이 범위 내에서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나머지는요. 자, 요 오피스텔, 요 조건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대상물. 그 외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외에는 어떻게 돼요? 주택 외의 대상물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교재는 주택 외의 대상물에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요. 요거를 저는 주택 외의 대상물과 오피스텔을 같이 해놨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 자, 여기에 매매교환과 그다음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 요거는 국토교통무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시도조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다. 틀립니다. 주택의 요율 적용 아니죠? 자, 1천분의 9, 1천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런 주택 요율하는 거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별도의 요율이 있게 1천분의 4, 5로다가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혹은 또 주택 요율을 정한다. 이거 다 틀립니다. 조심할 거고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뒤를 넘어가면 중개보수 계산하는 법이죠. 자, 중개보수 계산 보면 일단 자, 교환은요. 자, 그 계산은 옆 페이지에 있네요. 교환은 뭘 기준으로 한다?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자,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 1억 5천짜리를 서로 맞바꿉니다.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를 서로 맞바꾼다 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된다? 예, 뭘 기준으로? 1억 5천. 어차피 얘는 1억에 팔면서 1억 5천짜리 사는 거죠. 얘는 1억 5천에 팔면서 1억짜리 사는 거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한다?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월세가 있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 이거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로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합니다. 보증금 1억이에요. 월세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액이 자, 여기에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예, 1억이죠. 1억에다가 요거 하면 예, 2억이 되죠. 그 2억에다가 해당 요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여 얼마 미만이라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때 다시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해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네, 70%. 소액 임차인에게 어떻게 한다? 소액 임차인에게 금액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이때 5천만 원 미만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분양권 보죠. 자, 분양권을 본다면 분양권은 기납입된 금액인데 기납입된 금액에 뭐까지 포함하느냐?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요. 이걸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자, 기납입된 금액에 뭐를 포함한다? 플러스 프리미엄을 포함한다. 자, 기납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한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거래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지금 아파트 분양권 한번 적용해 보죠. 자, 분양가가 3억짜리입니다. 분양가가 3억짜리다. 그러면 분양권이 거래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분양계약이 체결돼 줘야지만 기본적인 요건이죠. 자, 이제 계약금 3천만 원 냈고요.
자, 1차 중도금 6천만 원 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분양권을 팔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프리미엄을 얹어야죠. 프리미엄 1,000만 원 얹어가지고 거래합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된 가격은 얼마예요? 1억이죠? 기납입된 금액이 뭘 포함한 거? 프리미엄을 포함합니다. 이게 계산되는 기준금액입니다. 1억에다가 자, 주택은 해당 요율 시도조를 정하는 거 있죠? 시도조는 그 요율을 정하고 만약에 상가 분양권이면 어떻게 돼요? 0.9 해가지고선 하면 되겠죠. 자, 요거 분양권 부분, 요것도 의외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기준 금액을 봤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 나오냐면 214페이지 하단 부분이 나옵니다.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뭐 포함해가지고 매매를 포함하여 어떻게 돼요? 둘이 사이 거래가 이 이상의 거래가 어떻게 된다?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다.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하여 둘이 사이 거래가 동일 거래에 이루어진다.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만 받아라? 매매 중개보수만 받아라. 이거는 자, 매매 중개보수만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지금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가 이 주택을 만다 B한테 파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다시 동시에 어떻게 한다? 동시에 B와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때 뭐만 받으라는 얘기? 예, 매매 중개보수 받아. 임대차 보수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받으면 초과 수수에 해당됩니다. 자, 요런 내용. 요게 응용 문제로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중개보수 받으면서 뭘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죠. 자,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10% 얹어서 받는 거 초과 수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0만 원 더 주세요, 110만 원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 이 개업공개사가 뭔지를 이 사람이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를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일반과세 사업자만이 뭘 부과할 수 있다? 뭘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요즘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면서 남들 부가가치세 받는다니까 나도 받겠다 해가지고 10%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초과수수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항상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비와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실비는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권리관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비용이 있습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계약금 등 예치 비용, 이거는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나오는 비용입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 이 실비는 소위 말하는 보다 비용이라 그랬죠, 비용. 그러면 이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권리 이전 의뢰인. 자, 권리 이전 의뢰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이전 의뢰인하면 매도, 임대, 이렇죠? 매도나 임대, 이런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다. 자, 그럼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요, 권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자,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누구죠? 매수, 임차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죠. 자, 이거는 실비는 일방으로부터 받아요? 쌍방으로부터 받아요? 이 실비는 언뜻 보면 쌍방으로 받는 것 같아요. 자, 보면 권리 이전을 에게 받는다, 권리 취득에 받는다, 쌍방으로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실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각각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일방으로 받습니다. 자, 중개보수는요, 지금 여기까지 배웠던 중개보수는 계산해가지고 쌍방에 받죠? 쌍방에 받는데 이거는 일방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는 자, 권리관계 확인에 써야 되는 비용은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이건 이유. 자,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이유는 자, 일단은 A하고 B가 개업공개사 갑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갑이 A의 부동산을 조사해서 B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갑이 빠져보세요. 빠지면 누가 설명해줘야 돼요? A가 B한테 설명해줘야죠. 내 거 물건 어떻다는 거. 이걸 누가 대신해주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대신해주는 얘를 대신해서 하죠. 얘한테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이체 비용은 취득을 해받는다. 이유는요? 이유는 자, 이 계약금 등 이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을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받는다. 그리고 자, 요거까지만 비교하고요. 실비와 관련된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실비 청구 범위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도 조례 정하는 게 뭐 있어요? 저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있었죠? 자, 주택에 대한 요 중개보수, 요 시도 조례 정하죠. 그 다음에 실비 시도 조례 정하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틀리다. 자,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틀리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조례를 적용한다? 네,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자, 다시 한번 대상물 소재지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틀리다. 자, 여러분들 원주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여주 거를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은 강원도에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어디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거죠. 경기도 조례와 강원도 조례가 틀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조례? 사무소 소재지조례를 적용한다. 왜 사무소 소재지를 적용한다? 이유. 자, 여러분들이 중개보수 요율표를 걸어두라 그랬죠? 요율표가 걸려져 있죠, 사무실에. 어떤 게 걸려져 있어요? 강원도께 걸려져 있죠? 의뢰인들은 사무실에 와서 거래를 하겠죠? 그럼 쳐다보면 뭘 쳐다보고 있는 중? 강원도 조례 요율표를 쳐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적용한다. 자, 그거까지 하면 일단 정리를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0페이지에 교육 부분으로 넘어가요. 자, 교육. 자, 교육에는 여러분들 교육은 무슨 교육이 있었죠? 한번 들춰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뭐가 있었고요? 실무교육 있었죠? 또 직무교육 있었죠? 또 일단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거래사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위한 예방교육 있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육 가장 먼저 연수교육부터 볼까요? 자, 이것도 각각의 교육제도를 비교를 해줘야지면 돼요. 시험 문제에 비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거래사고, 뭡니까? 실무교육을 보죠. 자, 실무교육은 일단 실시권자가 누구였죠?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죠. 자,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상을 보죠.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실무교육 대상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책임자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들어오고자 하는 자.
차가 막힌 모양이네요. 자, 보죠. 여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사원 또님은 되고자 하는 자,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공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 거죠?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다. 자, 몇 년에 받는다? 1년 이내에 받는데요. 자, 제가 1년 이내, 저번엔 1월, 2월 달 강의도 1년 이내, 1년 이내 하나 보니까 여러분 잠깐 착각을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하고 나서 1년 이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등록하고자 되고자 할 때 1년 이내는 전 1년 이내입니다. 전 1년 이내. 즉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사원 또님은 되고자 할 때 되기 전 1년 이내.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받는 거죠. 전 1년 이내입니다. 그냥 들어가고 나서 1년 이내가 아니라 전 1년 이내. 이것도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록하고 등록한 자는, 개설 등록한 자는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OX. 개설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예, 틀리죠? 등록하고 나서 1년 이내 받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있다. 자, 내용을 보면 일단은 뭡니까? 직무수행에 필요한 뭐 있었어요? 자, 내용 쭉 한번 보죠. 실무교육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있었죠? 법률 지식. 자, 직무수행까지 한번 써볼까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와 그 다음에 또 경영실무 있었죠. 경영실무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직업윤리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직무수행에 필요한 뭐예요?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직업윤리. 요게 실무교육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무교육은 일단은 시간이 어떻느냐? 자, 시간이 어떻죠? 시간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28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그 다음에 또 32시간 이내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실무교육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교육을 비교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무슨 교육 있었죠? 직무교육 있었죠.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였죠?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하나 더 있죠? 등록관청에서는 자, 시도지사 또는 뭐다? 등록관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뭐였죠? 대상은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있었죠? 되고자 하는 자. 자,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뭘 받아라? 실무교육 받아라. 이거는 몇 년이나 받는다? 마찬가지로 1년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전 1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을 한번 같이 보면 여기는 자, 소속공개사 되고자 할 때는 무슨 교육 받고요? 실무교육이죠.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는 직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 공통이 뭐예요? 1년 이내죠. 근데 둘 다 또 하나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등록하고자 하는 자, 사원 또님은 되고자 하는 자,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일단은 폐업했다가 1년 이내, 이거는 아마 제가 등록할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거나 소속공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속공개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거나 소속공개 다시 들어가거나. 자, 들어갔다가 나와서 1년 이내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 안 받는다. 자, 마찬가지로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둘 공통입니다. 둘 공통적으로 어떻게 한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개업공개소로 갔다든가 아니면 중개보조원 소속공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죠? 나와서 그 다음에 1년 이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죠? 그럼 이런 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직무교육, 실무교육 자체는 일단 들어갔다 나와서 1년 이내 할 때는 일단 안 받는다. 다만 이거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으로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1년이 안 받는다 이거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고용신고가 기본적으로 대줘야지면 되겠죠. 고용신고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중개보존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갑니다. 이때 고용신고 다시 해요. 이때는 나 저쪽에서 일했는데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정 안 되는 거죠. 일단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고용신고가 돼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둘 다 공통 1년 이내 들어갔다가 나와서 일단 들어갔다 나와서 1년 이내 다시 들어간다면 안 받는다는 얘기. 자, 그리고 이것도 다 공통이 뭐예요? 전이죠. 전 1년 이내. 자, 그럼 내용을 보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직업윤리만이죠. 직업윤리만입니다. 직업윤리만. 자,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서너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3시간 이상 4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건데, 자, 일단은 연수교육이 있었죠? 연수교육이 있었습니다. 연수교육은 일단 실시권자가 누구다? 실시권자가 누구? 예, 일단 시도지사입니다. 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그러면 이때 연수교육의 대상이 뭐다? 대상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누구예요? 네, 소속공인중개사죠.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가 일단은 연수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미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자, 이 교육 둘은 뭐예요?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받는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용을 보면 법제도의 변경사항,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있었죠. 변경사항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 저쪽에 실무교육과 같아요. 실무교육. 자, 법제도 변경사항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가 같다? 실무교육과 같다. 자, 부동산 중개와 그 다음에 또 경영 실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윤리 있었죠. 직업윤리.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있었습니다. 자, 요거 비교해 보시고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자, 12시간에서 16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연수교는 조금 더, 자, 요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실시권자, 대상, 내용, 시간, 세 가지를 똑같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연수교육은요, 요거 왜,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연수의 시간이 아니에요, 시기. 언제 받으라? 시기는, 일단, 2년마다 받으라. 뭐 받고 나서? 예, 실무 교육을 받은 날 있죠? 자,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몇 년? 예, 2년마다 받아라. 자, 조심할 것 2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OX 틀립니다. 2년. 자,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틀려요. 왜 틀리냐? 2년마다와 2년 이내가 의미가 틀리죠. 2년 이내 받으라는 얘기는 한 번만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2년마다 받으라는 얘기는요. 2년 단위로 계속 받으라는 얘기죠. 요 문구 나오면 일단 틀려요.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2년마다 뭐 받으라? 연수교육 받으라. 이거 위반하면요. 예,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 시에 500만 원 과태료. 자, 그러면 또 연수교육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는 자,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예, 2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라.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라 그랬어요. 당신 연수교육 대상이다. 통지를 해주라.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를 일단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무슨 교육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무슨 교육이었죠? 예,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여러분들 뭐 교재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위한 예방교육 이렇게 했는데요.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이거는 실시권자가 누구죠? 실시권자는 누구? 예, 일단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그 다음에 또요, 예,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요, 등록관청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대상이 있죠. 대상이 누구다? 대상은 누구? 네, 자, 개업, 공인, 중개사 등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등, 개업, 공개사 등. 네, 자, 이 개업, 공개사 등이 하면 개업, 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개사하고 중개, 보조원까지가 몽창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모두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권자 모두고, 자, 실시권자 모두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자,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사고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다. 왜 X? 자,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사고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다. 맞죠? 시도지사는 거래사고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다. 예. 등록관청은 거래사고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이건 다 등록관청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놔도 일단 맞아요. 하나씩 뜯어놔도. 자, 그러면 또 개업공개사 등 중개보조원까지 대상이죠. 이미 들어와 있는 중개보조원과 대상.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 교육을 만든 이유는 수시교육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정기적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법이 개정됐거나 그럴 때 꼭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수시교육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내용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자, 일단은 통지만 일단 있어요. 자, 일단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실시권자 대상 이렇게 되는데요. 통지만 어떻게 됐냐? 자,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네,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4가지 교육을 판서를 하면서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쭉 한번 연결시켜 놨습니다. 잘 보세요. 4가지가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거 있죠. 자, 실시권자도 각각 공통되는 바다 틀린 거 있고요. 대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도. 자, 특히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교육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이렇게만 됐지 그 내용이 어떻다 이런 거 없죠. 뭐 법제도의 변경상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 보세요. 각각 틀리죠. 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비교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를 복구 하죠. 여러분들 교재 보면 거래사고 예방 교육 부분 223페이지 보세요. 자, 223페이지에 보면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 나오죠? 이 교육비 지원은 어디에서만 나온 거냐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 규정 없어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직무교육에서 교육비 지원 없고 어디에만 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에만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에 전받들어 지원할 수 있는 비용들 뭐가 있다? 자, 교육시설 장비 설치, 그 다음에 자료개발 보급, 그다음에 조사 연구, 그 다음에 강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뭐가 있다? 교육비 지원 내용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밑에 교육의 지침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침 누가 마련할 수 있어요? 교육 지침 누가 마련할 수 있다? 국장이 하죠. 국장이 하죠. 지침 마련. 누가 실시하는? 지도자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교육에 대해서 전국적인 규정 유지돼서 지침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을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면
서로 제각각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뭐다? 지침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지침 마련은 뭐에 대해서만 있다? 실무, 직무, 연수에 대해서만 있다.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요, 지침 마련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다. 자, 그거 주의를 해서 보시고요. 그 지침에는 교육의 목적, 대상, 과목,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침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뭐가 없냐면, 자, 그 조심할 것은 교육비 자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가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자, 실무나 직무나 연수는요, 교육비와 관련된 지원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거. 자, 그럼 이제 225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보니까 업위탁 부분 나오는데, 업위탁. 자, 거기 업무위탁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내용 나오네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의 전한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의 전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업무위탁은 어떻게 내렸어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업무위탁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전한 바에 따라서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전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둘 다 대통령령이 전한 기관입니다. 대통령령, 대통령을 했죠. 자, 그러면 업무 위탁의 포괄적 근거 규정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 규정이고, 세부적인 규정으로는 지금 교육의 위탁과 그 다음에 또 시험의 위탁 두 가지가 나왔어요. 시험의 위탁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개해서 시험제에 대해서 이미 봤고요. 자, 250페이지 보니까 일단 먼저 교육 부분 나오죠. 자, 시도지사는 실무, 직무, 연수위원 업무를 위탁하는 때 다음에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그랬죠. 자, 시도지사가 무슨 교육을 위탁할 수 있어요? 실무, 직무, 연수교육. 자, 지금 여기 교육에 보면 실무, 직무, 연수, 거래사고 예방교육 있죠? 근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위탁의 근거 규정이 있어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관련으로 개설된 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쭉 나오는데 이거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 없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에요. 자, 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더 뭐가 들어가 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공기업 준정기관 여기다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 위탁할 수 있는 교육은 위탁할 수 있는 교육은 뭐뭐다? 실무, 직무, 연수교육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그 다음에 협회, 공기업 준정기관에다 이런 교육을 위탁할 수가 있는데요. 위탁할 때 그 위탁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그 뭡니까? 강사 기준을 마련해 줘야 돼요. 실선 인력 기준을 해야 되는데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사 기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교육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기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임 강사는 몇 년? 2년. 석사학위 몇 년? 3년. 전이 석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전임 강사, 다시 한번 전임 강사 몇 년? 2년. 석사학위 3년. 변호사 2년.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있죠?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그 다음에 또 그 외 자격증 3년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강의실 확보하라 그랬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확보하라. 자, 다시 한번 강사 기준 다시 보겠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요? 경력 없죠? 그냥 박사학위 소지자죠? 전임 강사는 2년, 석사학위는 3년, 그 다음에 변호사는 2년, 그 외, 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그 외 자격증 3년. 자, 강의실 확보하라 그랬는데요. 면적이 얼마예요? 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실무교육과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자, 시험 업무 위탁은 이미 했었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기업준정부 협회. 자, 그러면 공기업준정부 협회는 둘 다 위탁받을 수 있죠? 교육도 위탁받을 수 있고 뭐도요? 교육도 위탁받을 수 있고 시험도 위탁받을 수 있다. 그래 위탁한 때 어떻게 한다? 관보에 고시한다 그랬죠. 위탁한 때 관보시.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특히 강사 경력 기준 요는 좀 조심하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포상금 부분 들어갑니다.